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책 쓰기가 예상치 못한 경쟁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한 저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단순히 글쓰기 이걸 넘어서 책 한 권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지 그 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작가라는 타이틀이 주는 효과,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자의 경험을 따라가 보면 단순히 글쓰기 능력 자체보다는 그 결과물이 가져다주는 외부적인 기회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자가 원래 학습지 교사였는데 와 정말 바쁘게 사셨더라고요. 어땠는데요? 매일 거의 100km씩 운전하고 밤늦게까지 채점하고 물론 뭐 보람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동시에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 네,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거요. 아, 그렇죠. 번아웃이 오기 쉬운 환경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공장이나 배 타는 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좀 절박했던 상황이었는데 어휴, 그때 딱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또 책 쓰기 코칭 문의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린 거죠. 그러네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변화라는 게 꼭 내가 막 계획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어떤 요청이나 기회로부터 시작될 때도 많다는 거. 맞아요. 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책을 쓰려면 먼저 좀 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독서가 필수라고. 지식이 이렇게 물처럼 차올라서 넘쳐야 글이 나온다. 이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다는 기본 원리인데 사실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 내공을 쌓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야 뭐랄까 깊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냥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책 쓰기 코칭을 시작하셨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요. 아, 정말요? 네, 첫 코칭 성공하고 광고를 좀 냈더니 수강생들이 막 몰리고 무료 특강 같은 걸 열면 막 100명씩 오고 그랬대요. 와,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책 쓰기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가 상당했다는 증거네요. 네, 그래서 5년 넘게 코칭을 계속 하시면서 결국에는 1인 출판사까지. 대단하죠. 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사업으로까지 연결시킨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딱 내고 나니까 남들이 인정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핵심이죠. 뭐 홍보를 따로 안 해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교육 담당자들이 작가님이시니까요 하면서 그냥 믿고 맡기더래요. 네, 최소한 평타는 치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맞아요. 책 한 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그냥 보증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뢰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썼다는 행위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뭔가 정리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때로는 뭐 학력이나 자격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저자분이 고졸 학력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대기업 임원들이나 의대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셨대요. 아, 정말 인상적인데요. 처음에는 좀 위축되셨는데 오히려 듣는 분들이 와, 고졸이신데 이렇게까지 더 대박인데요? 약간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하, 그게 오히려 스토리가 되는 거네요. 약점이 강점으로. 네, 그렇죠. 당신의 어떤 경험이나 배경 같은 것도 혹시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이제 책 쓰셨으니까 무조건 강의 들어올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책 쓰기가 주는 기존의 어떤 스펙을 뛰어넘는 남다른 정쟁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것도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주의할 점도 있군요. 네, 어떤 지인분은 작가나 강사가 되겠다고 너무 성급하게 회사를 그만뒀는데 생각보다 데뷔가 너무 늦어져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이런 말로 좀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준비하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화려한 결과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어려움이나 시간, 현실적인 계획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책 쓰기는 분명히 나를 전문가로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자의 경험처럼요. 네, 하지만 그러려면 충분한 내면의 준비, 그 독서 같은 거요. 그리고 꾸준함, 또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심,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자료는 주로 책 쓰기를 통해 얻는 외부적인 결과, 뭐 강의 기회나 전문가라는 평판,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책을 쓰는 아주 고된 과정 자체에서 얻는 내부적인 이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부적인 이득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막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면서 명료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면서 얻게 되는 통찰력 같은 거요. 아, 쓰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성장 같은 거군요. 네. 비록 당신의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더라도 그 쓰는 경험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